네, 오랜만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있으면 퀴즈죠. 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30-2고요.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트랜스퍼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마그네틱 플럭스죠. 예, 자기 선속에 의한 그 유도 전류죠. 유도 전류.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에너지가 전류로 전환된 걸 의미한다. 그래서 뭐 좀 뉘앙스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일을 해주면은 결국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된다? 이 안에서 전류로 바뀐다. 그리고 또 이 전류는 결국 또 열에너지로 바뀐다. 뭐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열에너지 같은 걸로 이제 바뀐다. A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고리에 또는 이제 멀리 빼면 어떻게 된다? 예, 페이스는 뭐 직면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자기력에 저항하는 걸 이제 뭔가 느끼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유도 전류가 마치 고리가 마치 자석처럼 고리에 전류가 흐르면은 암페어 법칙에서 고리가 마치 여기가 N극 S극인 것처럼 되면서 이쪽으로 잘 자석이 안 가요. 사람 힘을 주면서 옮겨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때 어떤 일을 하겠어요? 힘을 줘야지 일로 이제 자석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지티브 워크. 뒤로 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게 안 빠지기 때문에 뒤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B를 보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 결국 유도 전류 여기 저항이에요. 모든 도선에는 이제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그래서 초당 여기서 이제 발산하는 열 에너지는 뭐였죠? P는 이제 IV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근데 보통 얘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 저항을 보통 R이라고 주어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이 저항에서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에너지는 I제곱 R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A4 용지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자기장은 일정한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의 영역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체로 된 이 하늘색 고리를 사람이 힘 F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할게요. 이럴 때 처음에 이 고리는 가속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속이 작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등속도로 이 고리가 움직이게 돼요. 마치 공기 저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물체가 뭐 낙할 때는 공기 저항이 약해가지고 가속도가 이제 크겠지만 이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제 저항이 세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제 플럭스의 변화가 이 파란색 이 선을 통과하는 플럭스 변화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저항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 이게 등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전류가 점점 많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이 힘 F1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시죠? F는 IL 크로스 B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평형이 되면서 등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종단 속력은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등속도 V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대칭성에 의해서 F2, F3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물리적으로 당연히 어느 한 힘이 더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상쇄가 될 것이고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그래서 F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는 의미를 붙여주려면 붙여줄 수 있는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도 기전력은 크기만 보시고요.
이렇게 플럭스의 시간 변화율이 뭐였나요? 유도 기전력이었죠. 마이너스 그냥 붙이지 마시고 그냥 크기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L이었고 이걸 X라고 하면은 B는 여기서 일정하고요. 자기장은 A는 LX인데 L도 일정하고 X만 변하죠. X만 변하는데 그래서 얘가 V로 가면은 뭐 마이너스 V라고 할 수도 있지만 X가 줄어드니까 그냥 크기만 생각하니까 그냥 V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기만 고려해서. 그래서 뭐 암기하시려면은 뭐 어떤 강사는 뭐 불러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뭐 잘 외워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은 엡실론 뭐 이렇게 좀 이상한데 부호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리고 유도기전력의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빨간색 고리를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제 원처럼 생각하세요. 그냥 원처럼 생각하시고 이게 원래 많았다가 선속이 이제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마 하면서 생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기전의 방향은 결국 같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마 하면서 이쪽으로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에 대한 유도기전의 방향 이쪽이니까 오른손으로 감싸지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손으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네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결국 됩니다. 그리고 F를 보시면요. 전력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저항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항도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는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도 있다 생각하고 회로에는 전류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전류의 크기는 R분의 이제 결국 엡실론이 되니까 그래서 R분의 이제 불러봐 BL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지지만 결국 이쪽 F1이랑 내가 잡아당기는 F랑 결국 평형이 된다 그랬죠. 그 F1은 뭐였냐면은 F1은 로렌츠매에서 IL 크로스 B였습니다. 어차피 수직이기 때문에 또 크기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 F1은 I는 얘죠. 얘 곱하기 LB 하면 되네. LB 다시 쓰면은 B제곱 L제곱 V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힘이 결국 뭐라고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생기는 뭐 로렌츠 힘으로부터 유도되는 거기 때문에 로렌츠 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렌츠 힘이고 이건 우리가 사람이 잡아당겨 주는 힘, 이 두 개 이제 평을 두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다? 여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잡아당길 때 일률이 기억나나요? 일률은 초당 한 일로 이제 결국 정의되는데 전기에서의 일률이나 역학에서의 일률이나 결국 정의식은 이거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W는 FS잖아요. FS라고 하면은 다시 쓰면은 FV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F랑 V랑 내적하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냥 F 곱하기 V라고 보시면 그게 뭐다? 사람이 잡아당길 때 초당 한 1 또는 일률. 그래서 사람의 일률 어떻게 된다? 사람이 한 일은 결국 FU 곱하기 V 하면 되는데 FU가 등속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이 이제 같게 되고요.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 이게 뭐다? 사람이 이제 V라는 속도로 잡아당길 때 사람이 초당 한 일. 그러니까 잘못 썼네요. 사람의 일률이죠. P죠, P. 네, P.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항 있는 부분을 볼게요. 저항 있는 부분을 보라서 이쪽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보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 여기 열에너지가 발생하죠. 열에너지가 초당 전력 P만큼 발생합니다. 그래서 I 제곱 R 하면 됩니다. 저항에서 초당 발생하는 에너지. 얘는 어떻게 된다? I 제곱, 이거 제곱 R 하면 되겠네요. 이거 제곱 R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B제곱, L제곱,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내가 이 회로를 잡아당기면서 초당한 일이 결국 이 저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랑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측에서 보면 발전기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한 만큼 전력을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그 전력은 지금 여기서 저항만 있으니까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정확히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한 일이 결국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은 에디 커런트예요. 에디 커런트는 한글로 이제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맴돌이 전류냐면은 이런 금속 판을 아까랑 비슷한 경우죠. 아까는 이제 도선이었는데 지금 판입니다. 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 어떻게 됐죠? 도선에는 아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 거 기억나죠? 판의 경우에는 이 판 위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렸네. 아까랑 비슷한 경우로 그러니까 유도되는 맴돌이 전류가 어퍼징 퍼스라는 얘기는 이제 위가 생각돼 있겠죠. 그래서 잡아당기는데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반대되는 방향, 그 방향 아까 전에 그 경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대항해서 일로 이제 잡아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양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말입니다. B를 보시면은 B는 이게 사실 이게 천천히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데 물론 뒷장에 나오는데 B는 무슨 당연한 얘기를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피벗은 이제 그 축이에요. 축에서 그냥 스윙한다. 스윙해서 자기장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설명해 놨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질량무시.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토크가 생겨서 얘가 이렇게 진동하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맴돌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 금속판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열이 어디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냐면은 처음에는 얘 이제 위치 에너지였을 텐데 걔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텐데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든 만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전력이 생산되면서 그 전력은 전부 열 에너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이 벌어질 때는 이 자기장 영역 안으로 완벽히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안 벌어지고요. 들어갈 때나 떠날 때 그때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장 영역이 없을 때의 진동수에 비해서 물론 진폭도 확 줄어들겠지만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얘가 갑자기 확 느려지게 돼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